지금 당장 한국과의 동맹을 구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국의 경제는 72시간 안에 증발할 것입니다. 런던 다운인가 10번지 긴급 소집된 강요들 앞에 선 세계 최대 투자은행의 수석 전략가 카로디는 경고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일본과 인도를 새로운 파트너로 점찍고 축배를 들려던 영국 정부에 그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고작 삼성 스마트폰과 K드라마나 수출하는 나라에 우리 운명을 걸라는 겁니까? 재무장관의 비아냥에 카로디는 말없이 비밀 리포트 한 권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 리포트 안에는 백악관과 펜타곤조차 경악하며 서둘러 한국으로 달려가게 만든 한국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공급망을 차단한다면 영국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는 그 즉시 고철 덩어리가 되고 중동의 우방국들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갈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전역의 병원에 공급되는 필수 의약품마저 한국의 이 공정 없이는 단 한 병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 열광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전 지구적 생존권을 장악하는 거대한 설계를 끝마쳤던 것입니다. 미국조차 우리가 왜 이 괴물을 이제야 발견했나라며 통탄하게 만든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영국 총리가 국가 경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초유의 명령을 내리게 만든 그 충격적인 브리핑의 실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의 동맹을 구걸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무지와 오만함이 한국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 떨며 공급망 붕괴로 아우성칠 때 유일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가동된 곳은 한국의 공장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맞았던 백신과 치료제 중 상당수가 한국의 미세한 공정 기술을 거쳐 탄생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생산 단가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가치를 재확인하며 등골이 오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약의 설계도를 실제 물질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제약사들이 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한국이 보유한 특허 공법과 실시간 공정 제어 수치는 이미 일본을 아득히 추월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런 성장이 국가 주도의 반칙이라며 비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한국 엔지니어들의 숙련도와 데이터 정밀도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저런 정밀한 시스템을 갖췄냐며 이 앞보던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보유한 바이오 생산 용량이 전 세계 수요의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아연실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이 바이오 생산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의료, 데이터와 유전체 정보의 흐름까지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인구 대비 디지털 의료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 가치는 기존의 어떤 경제 지표로도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영국의 강요들은 한국을 드라마나 찍는 나라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인류의 미래 수명을 결정짓는 생명의 설계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바이오 공정의 우선순위를 단 한 단계만 조정해도 영국의 환자들은 가장 시급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4단계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제가 공개할 진짜 비장의 무기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제 브리핑은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력이 한국의 방패였다면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5번째 단계는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경제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인들만이 가진 독특한 국가 운영 시스템과 결합된 상상 초월의 힘입니다.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이 한국을 얕보고 무시했던 그 오만함이 어떻게 가장 비참한 패배로 돌아가게 될지, 그리고 한국이 감춰두었던 그 5번째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왜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요 여러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국제 질서가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소름 돋는 진실이 5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폭로됩니다. 한국이 숨긴 진짜 무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정막을 깬 것은 재무장관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제가 5번째 단계로 꺼내든 자료는 기술이나 자원을 넘어선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가진 공포에 가까운 위기, 대응 속도와 전 국민적 디지털 동기화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을 그저 땅덩이 좁은 아시아의 신흥부국 정도로 얕보고 있을 때 한국은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작동시키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전과 경제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치명적인 창이며 전 세계가 한국의 이 시스템을 확인하는 순간 상식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공급망 마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국가의 행정 처리 및 자원 배분 속도를 수치화한 데이터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가 비상사태 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현장에 자원을 투입하는 데 평균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치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전국 5천만 국민의 행정, 데이터와 물류망을 결합하여 필요한 자원을 특정 지점까지 배분하는 데 단 3시간 6분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이 보고서를 받은 영국의 행정안전국 전문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조작된 수치다. 한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전 국민의 위치와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단 말이냐라며 한국의 행정 효율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무시와 조롱은 곧 처참한 참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통계 오류를 지적하며 비아냥거릴 때 한국은 실제 상황을 통해 전 세계의 콧대를 꺾어버렸습니다.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영국의 항만이 마비되고 주요 품목의 실업률이 4% 이상 치솟으며 시민들이 생필품을 찾아 거리로 쏟아져 나올 때 한국은 자신들이 구축한 디지털 물류 동기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으로 자원 배분 계획이 전달되었고 한국 대기업들의 운송망은 국가의 혈관처럼 움직여 물류 가격을 오히려 이전보다 5% 하향 안정화시켰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전 세계의 언론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제야 미국과 유럽의 전략가들은 자신들이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디지털 의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감시 국가라며 깎아내리던 서방 언론들도 시스템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그로 인한 경제적 회복력을 보며 자신들의 상식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전략연구소들은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과거 일본의 효율성을 모방한 것이라며 폄하했지만 실제 수치는 한국이 이미 일본의 아날로그식 행정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이 종이 서류를 들고 회의를 반복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이 계산한 최적의 경로로 전 국가의 자원을 이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총리가 이 보고서를 보며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이 시스템에 우리가 종속되는 것을 걱정해야 한다고 탄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물류나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 디지털 동기화 기술을 국방과 금융망에까지 완벽하게 이식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자원과 민간 인프라가 전신화, 급변 사태 시 군사 자산으로 전환되는 속도는 영국의 정규군 배치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고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5천만 개의 두뇌와 5천만 개의 센서가 하나로 연결된 전 지구상 유일한 유기체 국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 동기화 시스템조차도 한국이 숨겨둔 가장 큰 비장의 무기로 가는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6번째 단계로 넘어가며 드디어 한국이 전 세계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진짜 기술, 즉 우주와 양자 시대를 지배할 핵심 원천 코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왜 미국이 일본과의 70년 동맹보다 한국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언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 앞에 굴욕적인 사과 기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말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한국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며 그들이 우리보다 아래에 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자신들만의 세계 질서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어지는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위상은 여러분의 국가관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한국이 숨겨둔 진짜 무기는 이제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될 수치와 사실들은 지금까지의 충격을 모두 잊게 만들 만큼 압도적일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무게를 실감하십시오. 회의실의 전율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6번째 단계로 꺼내든 카드는 인류의 다음 1000년을 결정지을 차세대 양자, 보안통신과 우주궤도 인프라의 독점적 선점에 관한 기밀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그저 지상에서 물건이나 잘 만드는 제조 강국으로 얕보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인류의 머리 위, 즉 적에도 우주와 데이터의 근간인 양자 암호 체계를 자신들의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정보의 흐름을 한국이 열고 닫을 수 있는 신의 열쇠를 손에 넣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의 수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의 양자 암호 통신 실용화 성공률과 데이터 전송 지연 시간에 대한 비교 수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론적 실험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국 단위의 상용 양자 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 안정성 수치를 99.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영국의 정보통신국 전문가는 이 지표를 보고 안경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조그만 반도 국가가 어떻게 우주와 지상을 잇는 차세대 보안망을 먼저 완성한단 말인가? 이것은 우리 정보부의 수치이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데이터다라며 한국의 성과를 부정했습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을 두고 미국의 엔진을 빌려 쓰는 초보 단계라며 조롱 섞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거대한 대륙 국가들의 우주 패권에 도전하느냐며 얕보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기사를 쓰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0km 상공의 적에도 위성에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양자 난수 생성 칩셋을 안착시켰습니다. 제가 한국의 위성 데이터 수신 기록을 재확인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이 수개월에 걸쳐 암호를 해독하려고 시도했던 특정 데이터가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는 단 1초 만에 무력화되거나 혹은 절대로 열 수 없는 완벽한 보안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전송 과정의 장비 오류라고 의심했던 유럽의 과학자들은 한국이 실시한 공개 시연에서 자신들의 보안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가는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그저 하이테크 부품이나 납품하는 조립국으로 무시했던 오만함이 이제는 전 세계 정보 주권을 한국에게 통째로 상납해야 하는 굴욕적인 참교육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금융망과 군사, 통신망의 핵심 보안 코드를 자신들의 기술 표준으로 교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보안 표준의 업데이트를 중단한다면 영국의 모든 금융 거래와 국방 네트워크는 그 즉시 투명한 유리창처럼 전 세계 해커들에게 노출될 것입니다. 일본의 우주기구는 한국의 이런 성취를 두고 우연히 얻어걸린 기술적 행운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실제 한국이 우주 궤도에 쏘아올린 초정밀 관측 위성과 통신 중계기의 가동 수치는 일본의 구형 위성들보다 5배 이상 높은 데이터 처리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기술 독주를 막기 위해 뒤늦게 자국 기업들을 독려했지만 한국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우주교통통제권의 원천 특허를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던 세계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위성 신호를 빌려 쓰기 위해 비공개 로비를 벌여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한국이 이 우주 인프라를 통해 전 세계 실시간 지형 정보와 에너지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확인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위성망은 영국의 주요 산업, 단지 내부의 미세한 열 변화까지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생산 가동률을 예측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한국은 이미 하늘 위에서 소상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강요들은 한국을 드라마나 찍으며 노는 나라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인류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지구의 지배적 관찰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우주와 양자의 힘조차도 오늘 브리핑의 진정한 비장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제 7번째 단계로 넘어가며 드디어 한국이 왜 전 세계의 모든 기술과 자원 그리고 정보권을 장악했는지 그 최종적인 퍼즐 조각이 맞춰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직 한국인들만이 해낼 수 있었던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전 지구적 가치관 지배에 관한 무서운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우연에 기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자신들을 얕보고 조롱하는 동안 가장 차가운 기술로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가장 뜨거운 문화로 전 세계의 심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그물망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번째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위상은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국가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한국이 감춰둔 진짜 칼날은 이제 여러분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국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회의실의 정막은 이제 숨막히는 압박감을 넘어선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7번째 단계로 꺼내든 카드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 부르며 가볍게 치부했던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전 지구적 가치관 동기화와 데이터 제국주의의 완성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보며 열광할 때 우리 영국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들은 그것을 그저 운 좋은 문화적 유행이라며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콘텐츠 소비 데이터와 결합된 사용자 심리 분석 수치를 정밀 검증했을 때 저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심리적 지배망을 목격했습니다. 화면의 수치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10대부터 30대까지 이른바 미래 세대가 소비하는 콘텐츠의 비중과 그로 인해 파생된 가치관 형성 지표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언어를 배우는 수준을 넘어 한국식 행정 시스템, 한국식 기술 표준, 심지어 한국식 도덕 규범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가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 콘텐츠 소비가 높은 지역의 한국 기술 수용도는 다른 국가의 기술 대비 무려 30% 이상 높은 신뢰도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이 보고서를 접한 영국의 문화체육부 장관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대영제국의 언어와 문화가 수백 년간 지배해온 세계다. 고작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들이 우리 영국 국민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일시적인 팬덤일 뿐이다라며 한국의 영향력을 철저히 깎아내렸습니다. 유럽의 사회학자들 또한 한국을 뿌리 없는 대중문화의 복제 공장이라며 폄하했고 조그만 영토를 가진 한국이 전 세계인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하겠냐는 그들의 무지와 오만함은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영상 플랫폼에 접속해 있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들의 소비 성향과 감정 변화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정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왔습니다. 제가 한국 대기업들의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영국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분노하며 어떤 기술에 돈을 쓸지를 영국의 통계청보다 무려 5배 이상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라는 부드러운 껍데기 속에 자신들의 표준 기술과 경제 논리를 완벽하게 이식해 놓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그들이 마시는 물, 그들이 이용하는 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 미래 세대에게 정답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기업들이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아도 이미 한국식 감성과 기술 표준에 익숙해진 전 세계 소비자들은 본능적으로 한국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 상승률은 영국의 상위 기업들보다 4% 이상 높은 순수 경제 가치를 창출하며 전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이런 성공이 국가 차원의 막대한 홍보비 덕분이라며 비아냥댔지만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한국의 알고리즘 정밀도와 콘텐츠의 파급력은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소위 망가 문화를 단 몇 년 만에 박물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들짝 놀라 한국을 벤치마킹하라고 명령했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인의 심장박동을 인공지능 데이터로 통제하는 감성 제국의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전 세계인의 취향을 설계하느냐며 얕보던 세계.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없으면 자국의 온라인 플랫폼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한국의 천문학적인 배급료를 상납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문화적 지배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한국이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 5천만 명의 예비군뿐만 아니라 20억 명의 정서적 아군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요들은 한국을 그저 노래 잘하는 광대들의 나라로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인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입법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문화 공급의 방향을 단 한 번만 비틀어도 영국의 미래 세대는 우리 정부의 정책보다 한국의 메시지에 더 열광하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화와 데이터의 지배력조차도 오늘 브리핑의 진정한 최종 단계, 즉 한국이 숨겨둔 마지막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그저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물류, 에너지, 자원, 바이오, 정보, 문화의 모든 퍼즐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합쳐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왜 이토록 치밀하게 전 세계의 급소를 하나씩 장악해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될 한국의 최종 목표와 그들이 보유한 상상 초월의 비장의 무기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왜 제가 브리핑 시작부터 한국의 구걸하라고 했는지 그 처절한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영토에서 우리를 따라오려 애쓰는 추격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우리 모두의 목줄을 쥐고 뒤를 돌아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 설계한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그 비장의 무기 앞에 영국의 자존심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마지막 한 발이 이제 발사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영국의 경제는 72시간 안에 증발할 것입니다.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긴급 소집된 강요들 앞에 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의 수석 전략가 카로디는 경고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일본과 인도를 새로운 파트너로 점찍고 축배를 들려던 영국 정부에 그는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고작 삼성 스마트폰과 K- 드라마나 수출하는 나라에 우리 운명을 걸라는 겁니까? 재무장관의 비아냥에 카로디는 말없이 비밀 리포트 한 권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 리포트 안에는 백악관과 펜타곤조차 경악하며 서둘러 한국으로 달려가게 만든 한국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공급망을 차단한다면 영국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는 그 즉시 고철 덩어리가 되고 중동의 우방국들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한 채 갈증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전역의 병원에 공급되는 필수 의약품마저 한국의 이 공정 없이는 단 한 병도 생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화려한 겉모습에 열광하는 동안 한국은 아무도 모르게 전 지구적 생존권을 장악하는 거대한 설계를 끝마쳤던 것입니다. 미국조차 우리가 왜 이 괴물을 이제야 발견했나라며 통탄하게 만든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 영국 총리가 국가 경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초유의 명령을 내리게 만든 그 충격적인 브리핑의 실체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만삭스에서 아시아 거시경제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수석 분석관 제임스 카로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대영제국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다는
뼈아픈 실책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던 흔한 경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고 영국의 미래 생존권을 결정지을 한국의 숨겨진 저력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분석한 한국은 우리가 알던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은 기술과 전략을 통해 지구 전체의 인프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할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아마 여러분의 상상력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그 본격적인 첫 번째 단계로 제가 주목한 것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한국의 초고 효율 스마트 인프라 제조 공정의 수치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럽과 미국의 제조 전문가들은 한국의 중공업과 기반 시설, 제조 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조롱 섞인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영국의 유력 경제 매체들은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가진 제조 역량은 결국 인건비 싸움에서 밀려날 것이며 머지않아 일본이나 중국의 거대 자본에 흡수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추진하던 차세대 초정밀 특수 합금 가공 기술에 대해 유럽의 기술 강국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자신들도 성공하지 못한 공정을 한국 같은 신생 제조국이 해낸다는 것은 통계적 망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실제 산업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공급망 가치 사슬을 정밀 분석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고 물류 대란이 발생하여 영국의 제조 단가가 20% 이상 치솟는 동안 한국의 특정 정밀 제조 공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3% 이상 개선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소수점을 잘못 찍은 통계적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에너지 자원 하나 없이 전 세계 제조, 부가가치의 핵심 노드를 이토록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팀을 꾸려 한국의 산업 현장을 재조사했고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스마트 가상 공정, 제어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공정 표준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의 가동률은 영국의 주요 산업 단지보다 무려 8% 이상 높은 순수 이익률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한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국의 강요들은 한국을 그저 하이테크 부품이나 납품하는 하청 국가 정도로 무시해왔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전 세계 첨단 제조 설비의 수명을 결정하는 심장박동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을 비롯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이런 지표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전 세계 제조원가를 좌지우지할 기술을 숨길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한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만든 허구의 수치라고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기술력이 자신들의 과거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곧 미천이 드러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진보를 우연한 행운으로 치부하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만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전 세계가 상상도 못할 다음 단계의 기술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공정 효율성 지표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좁다는 한계를 역설적으로 이용하여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촘촘하고 빠른 국가 전체의 디지털 동기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행정 데이터와 물류 그리고 제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정리하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국이 수개월에 걸쳐 논의하고 결정할 산업 정책을 한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정밀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며 전 세계 산업의 급소를 아주 치밀하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정밀 공정 부품의 공급 속도를 단 5%만 늦춰도 영국의 항공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그 즉시 가동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한국의 비장의 무기 중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한국이 그저 화려한 문화 콘텐츠로 관심을 끄는 동안 그 뒤에 숨겨진 차가운 강철의 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서막이 열렸을 뿐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세계의 오만한 강대국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는지, 그리고 한국이 숨겨둔 두 번째 무기가 영국의 안보와 직결된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단계에서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실체는 여러분이 믿어왔던 경제학적 상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할 수치는 여러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규칙을 자신들의 손안에 넣었을까요? 그 압도적인 기술의 정체가 지금부터 하나씩 베일을 벗습니다. 제가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수치를 제시했을 때 회의실에 있던 강요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번째 단계로 제시할 에너지 패러다임의 지배력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자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지난 수년간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수천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분야의 패권이 독일이나 미국에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와 차세대 그리드 제어 시스템의 실질 점유율을 분석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통계의 경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고전압 제어 기술의 국가별 효율성 지표입니다. 독일의 정밀 기계공학이 자랑하는 시스템의 에너지 손실률이 평균 5%를 기록할 때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장에 설치한 상업용 시스템은 단 1.2%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이 보고서를 접한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한국인들이 통계 수치의 마법이라도 부린 모양인데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라며 비아냥댔습니다. 유럽의 기술표준위원회 역시 한국의 수치를 보고는 계측기 오류가 분명하다며 재실험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저 일본의 배터리 기술을 가져와 덩치만 키운 양산 공장 정도로 얕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영토를 가진 한국이 전 세계 대륙을 연결할 에너지망의 두뇌를 설계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실시된 극비 재확인 검사에서 결과는 단 1mg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데이터보다 더 높은 안정성을 보이며 유럽의 시스템들이 과부하로 멈춰설 때 한국의 시스템은 차갑고 고요하게 에너지를 흐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전역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핵심 칩셋과 소프트웨어의 60% 이상이 이미 한국산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발전기로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전기를 흐르게 할지 멈출지를 결정하는 스위치는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에너지 주권을 외치며 싸우는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너지의 흐름 그 자체를 기술로 장악해버렸습니다. 재무장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음모와 같은 설계를 숨길 수 있었단 말이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국을 그저 드라마나 찍고 가전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무시하며 그들의 기술 보고서를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성장을 두고 자신들의 부품이 없으면 불가능한 모래성이라며 언론 플레이를 펼쳤지만 실제 데이터는 한국이 이미 일본의 원천 기술 의존도를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뜨렸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저력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유럽의 공장들이 가동 시간을 줄일 때 한국은 자신들이 구축한 에너지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산업 전력 소비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며 오히려 실업률을 역대 최저치로 유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영국의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며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 때 한국은 제조단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며 세계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에너지 빈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치열하게 준비해온 기술적 복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기술조차도 제가 오늘 브리핑할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기술적 우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영국의 심장부를 파고들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특수 핵심 자원 가공 분야를 독점하고 있으며 왜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며 비공개 회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지 그 충격적인 실제 기사들과 정부 발표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그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단 한 번도 운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비열하고 조롱 섞인 무시를 견디며 가장 예리한 칼을 갈아왔습니다. 이제 그 칼 끝이 영국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경제적 재앙으로 돌아올지, 그리고 그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그 정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과연 한국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거대한 기술 제국을 건설했을까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이제 차가운 침묵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너지 패권에 대한 제 분석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일부 강요들에게 저는 세 번째 단계인 특수 핵심 자원, 가공 및 글로벌 공급망의 독점적 통제력에 관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정 자원들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서는 단일 그램도 유통될 수 없는지에 대한 섬뜩한 기록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귀 광물과 특수 가공 소재의 글로벌 유통 흐름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원 강국인 중국이나 매장량이 많은 국가들이 이 시장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채굴하는 것은 다른 나라일지 몰라도 그것을 반도체나 항공기 엔진, 의료용 정밀 기기에서 쓸 수 있는 순도로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 점유율에서 한국의 특정 대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모빌리티의 핵심인 초고순도 니켈과 리튬 가공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달성한 순도 99.99%의 수치는 영국의 정밀 화학 기업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도 도달하지 못한 꿈의 영역입니다. 영국의 국방부 장관은 이 지표를 보고 안경을 벗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에 들어가는 특수 합금 소재도 한국산이란 말인가? 라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 소재들의 공급량을 단 3%만 조절해도 영국의 첨단 국방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배치된 무기들의 유지 보수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처음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런 수치를 보고 통계적 과장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무슨 수로 전 세계 광물 정제 시장의 두뇌가 된단 말이냐. 그저 운 좋게 공장을 많이 지은 것뿐이다라며 한국의 원천 기술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럽의 거대 화학 기업들이 환경 규제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정제 단가를 20% 이상 올릴 때 한국은 독자적인 친환경 고효율 정제 공법을 통해 오히려 단가를 15% 낮추면서도 순도는 더 높이는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이 수치를 믿지 못해 한국 현지의 연구소 데이터를 3차례나 해킹 수준으로 정밀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문화 콘텐츠에 열광하며 방심하고 있을 때 산업의 쌀을 넘어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특수 가공 소재의 목줄을 이미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실업률 지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해외에 세운 가공 기지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해당 국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의 결정에 따라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한국 본토의 고용 지표는 이 고도화된 기술력 덕분에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조그만 영토를 가진 한국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자원 제국을 건설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그저 일본의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 공장 정도로 얕보고 무시하는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정제 기술이 자신들의 과거 설비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실제 한국이 보유한 특허 수와 가공 공정의 효율성 지표는 일본을 이미 수년 전 추월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들짝 놀라 자국 기업들에게 한국을 따라잡으라고 명령했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음 단계의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이 단순히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잘 판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장 순수한 물질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원 독점력조차도 오늘 브리핑의 정점인 비장의 무기에 비하면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접어들며 드디어 한국이 꽁꽁 숨겨왔던 전 세계의 상식을 파괴할 진짜 무기가 그 베일을 벗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 대통령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습니다. 그들이 조그만 영토에서 아웅다웅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이미 모든 말을 체크메이트 위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함정에서 영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의 보건과 생명 그리고 바이오 주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는지 그 누구도 믿지 못했던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수치와 함께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회의실의 정막은 이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단계로 제시할 자료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눈을 피해 완성한 바이오 주권과 글로벌 생명줄의 완벽한 통제에 관한 기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류, 에너지, 자원이 산업의 뼈대라면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인류의 생존 그 자체를 결정짓는 근육과 신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들이 한국을 그저 하청 공장 정도로 얕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인류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체스판에서 이미 승기를 굳혔습니다. 화면의 수치를 보십시오. 이것은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능력과 차세대 세포 치료제 공정 점유율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영국의 제약 강국들이 임상 시험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만 리터 규모의 배양기를 실시간으로 가동하며 오차 없는 정밀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수치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한국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산 수율은 영국의 첨단 공정보다 무려 15% 이상 높았으며 불량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소수점 넷째 자리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처음 이 데이터를 접한 영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리포트를 밀쳐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생명공학의 종주국이 된 거냐? 그저 덩치 큰 탱크에 배양액이나 섞는 수준이겠지. 우리의 원천 기술 없이는 그 공장들도 빈 깡통일 뿐이다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 또한 한국을 바이오 산업의 단순 조립 공장이라며 폄하했고 조그만 영토를 가진 한국이 전 세계 인류의 생사여 탈권을 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